자, 세 점. 원 위에 점 3개를 알려준 경우 갑시다. 이제 최종적으로 방법이 3가지가 된 거야. 왜? 이거 초반에 좌표 평면 문제 풀 때랑 똑같은 거 아니야? 왜냐면 원의 정의가 떨어진 거리가 같은 점들이야. 다시 말해 원 위에 3점이라는 얘기는 결국은 1단원에 할 때처럼 점은 대충 찍을게. 1단원 때처럼 이 거리랑 같다. 지금 똑같은 상황이거든. 맞아? 그러니까 이제는 방법이 3가지가 된 거네. 셋 중에 가장 빠를 것 같은, 가장 괜찮은 방법으로 풀어주시면 되겠네. 1단원처럼 이거 점과 점 사이의 거리랑 점과 점 사이의 거리랑 같다. 다시 이거랑 아무거나 2개 찾아야 되지. 문자가 2개니까. 맞지? A와 P의 점과 점 사이의 거리랑 얘네 거리랑 같다 하고 첫 번째 등식. 그 다음 다시 뭐 얘랑 뭐 이런 식으로 막 힌트 2개 나와서 연립해야 되잖아. 1단원에서 한 거. 그지? 어우 귀찮아. 그리고 우리가 직선 배운 이후엔 또 무슨 기술? 이게 결국 외심이기 때문에 수직이등분선 스킬을 쓸 수가 있었지. 맞아? 외심의 또 다른 뜻이 수직이등분선의 교점이기 때문에 각 변에 수직이등분선을 구해서 교점 구하기를 할 수가 있었어. 맞아?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방법이, 물론 이것도 별로야. 실은 직선의 숙련도만 높으면 아마 나는 개인적으로 직선식 구해서 연립하는 걸 더 편하게 선호하는데 원을 배웠기 때문에 또 가능한 방법. 결국 원 위에 3점이거든. 원의 방정식 아무것도 모른다 치고 풀 버전으로 한번 다 세워보면 미지수가 몇 개야? 근데 원의 방정식도 형태가 2가지가 있지. 이 버전이 있고 다 풀어 헤쳐진 버전이 있지. 지금 상황에서는 어느 버전에다가 집어넣고 푸는 게 좋을 것 같냐? 당연히 여기. 왜냐면 여기 위에다가 요 지나간다는 3점 집어넣으면 이런 데 들어갈 거라 이거 전개도 다시 해야 되잖아. 맞지? 따라서 원방을 쓰되 지금 같은 경우는 아래 거에다 집어넣는 게 훨씬 낫겠지. 됐냐? 그래서 한번 쓱 넣어봅시다. 자, A 좌표 넣어보자. 9 더하기 16 플러스 3A 플러스 4B 플러스 C는 0. 자, 문자 풀 버전으로 3개짜리 연립하는 거는 교육과정 상에는 빠져있기 때문에 아마 보통 하나 정도는 0을 줄 거야. 실은 0을 2개까지 그냥 0,0까지 주기도 하는데 0을 하나 정도는 무조건 껴줄 거야. 그러니까 자, 잘 계산하자. 자, 4 더하기 B 좌표 집어넣자. 1 플러스 2A 마이너스 B 플러스 C는 0. 마지막에 저기 C 좌표 집어넣으면 9 마이너스 3A 플러스 C는 0. 자, 이렇게 2개짜리씩 하나가 반드시 줄 수밖에 없지. 교육과정상에 빠진 내용인데, 그치? 이렇게 해서 C 그냥 다 죽여버린 다음에 연립하시면 되겠네. 됐냐? 이 방법도 뭐 조금 귀찮긴 하지. 그런데 수직 이등분선이 제일 낫지 않냐? 야, 수직 이등분선 숙련도 좀 볼까? 자, 일단 직선 뭐 3개나 찾을 필요는 없지. 2개만 찾으면 되니까 뭐 찾을까? C가 좀 얘가 좀 2번 들어가면 편하겠네. 그지? 따라서 B와 C의 수직 이등분선하고 그다음 A와 C의 수직 이등분선 이렇게 구하도록 합시다. 자, 야, 뭐 되나 해봐. 결국 숙련도 차이니까 나는 빠르게 결과만 쓸 거야. A와 C의 수직 이등분선을 한번 써봅시다. 바로 쓸 거임. 자, A랑 C의 기울기부터 파악해야지. 기울기 몇이야? 6분의 4니까 3분의 2. 걔랑 수직이면 마이너스 2분의 3. 수직 이등분선이면 AC의 중점을 구해야지. 중점을 구해야지. 됐냐? 중점을 구해야지. 중점. 방금 전에는 그냥 C를 지나가는 이런 거 구하고 있었어, 지금. 중점을 지나가니까 중점의 좌표를 구합시다. 자, 중점, X좌표가 0이네. 아유, 좋네, 이러면. Y좌표 중점이 2니까 지나가는 점 Y좌표가 2네. 됐지?
따라서 y는 마이너스 2분의 3x 플러스 2 됐고, 그 다음 b랑 c랑 수직 2등분선 구합시다. 기울기가 마이너스 5분의 1이니까 이 자식 기울기는 5. 그 다음 중점 구합시다. x좌표 중점 마이너스 2분의 1이네. 그럼 플러스 2분의 1. 뒤에는 y좌표 중점 마이너스 2분의 1이네. 귀찮을 것 같지만 막상 계산해보면 괜찮네. 2분의 5랑 마이너스 2분의 1이잖아. 이거랑 연립하면 되네. 야, 상수항 똑같잖아. 이러면 x 0 아니야? 그치? 상수항이 똑같기 때문에 이러면 x가 0이겠네. x가 0이면 y는 2겠네. 중심좌표 0,2. 그래서 직선 좀 숙련도 좀 있다면 이게 좀 더 나는 편하기는 해. 뭐 편한 대로 하십시오. 반지름은 뭐 얘랑 중심 구했으니까. 야, 얘랑 재면 제일 좋겠네. 몇이야? 루트 13 반지름. 됐냐? 그래서 세 점.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한 점에서부터 떨어진 거리가 같은 위치, 점, 외심 구하기는 최종적으로는 풀이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 거야. 됐지? 됐지? 0이 좀 많이 깔려 있으면 원 세워서 하는 것도 괜찮아. 0이 좀 많으면. 됐지? 다음 장. 자, X축 또는 Y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야. 언제나 말하지만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외우려 하면 헷갈릴 거고, 물론 완벽하게 외우면 몰라도 이렇게 X축에 접하는 원이 반지름의 길이가 중심의 좌표의 절대값이랑 같다 그러면서 뭐 이렇게 써 있는데 단 하나도 외울 건 없고 직접 그림을 상상해 보도록 해라. X축에 접하는 원부터 특징을 봅시다. 그러니까 문제에서 X축에 접한대 원이. 그러면 슬쩍 문제 조건 보면서 슬쩍 그려봐. Y축은 필요 없으니까 안 그릴게요. 아니, 원이 X축에 접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크게 종류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지. 윗짝에서 접하거나 아래짝에서 접하거나. 됐냐? 그러면 자, 그래도 간단한 이해를 위해 Y축을 그냥 여기 왼쪽에다 좀 박아놔 볼게. 니들이 봐봐. 원래 원은 아무것도 모르면 중심좌표 A, B의 반지름 R이 기본 세팅이거든? 근데 이렇게 접하게 되면 X축에 수직으로 꽂았을 때 요 길이가 반지름이란 말이야. 그림을 보고 네가 생각해. R이라는 값이 A, B 중에 누구랑 똑같냐? 이 점의 좌표가 A, B라는 얘기는 이 점의 여기 X 좌표가 A라는 얘기고 이 점의 Y 좌표가 B라는 얘기잖아. R이랑 뭐랑 똑같아? 또 근처에 있다고 A요 그러지 말고. R은 길이잖아. 그 길이랑 같은 건 B지, B. B지. B가 이 길이가 B인 거니까, 그치? 따라서 그냥 그림 보고 B랑 R이랑 같구나. 됐냐? 대신 당연히 이렇게 밑에 있게 되면 여기가 반지름의 길이 R이 될 거긴 한데, 대신에 이러면 B 좌표는 여전히 표기는 B라고 하겠지만 저 B가 음수겠지. 따라서 이 경우면은 B랑 R이랑 그냥 같다 하면 안 되고 한쪽 부호가 바뀌었을 때 같아지는 거지. 그래서 절대값 씌워져 있는 거야. 따라서 문제를 풀다가 문제에서 원이 위에 붙어 있는지 아래 붙어 있는지를 내가 명확히 알아낼 수 있으면 둘 중에 하나를 딱 판단해서 쓰면 되고, 아예 안 알려줬을 땐 그럼 절대값 붙이던가 케이스를 나눠서 풀던가 그런 전략을 구사하면 되겠지. 됐냐? 자, 그럼 Y축에 접할 때도 동일하겠지? Y축에 접할 때도 동일하겠지? 그게 우측에 접했을 때랑 좌측에 접했을 때로 나누면 될 거고, 비교를 위해 X축을 그냥 맨 밑에 한번 깔아보면 오른쪽에 붙었을 경우에는 X좌표랑 반지름이 같겠지. 맞냐? 요 길이가 A인 건데 이 길이가 R이니까 R과 A가 같은 거야.
그런데 요 짝에서는 x좌표가 음수로 잡히기 때문에 여기 길이는 마이너스 a로 봐야 되지. 여기야 뭐 무조건 r이고. 그림 왜 이래? 됐냐? 동일한 일 됐나? 그래서 그림 보고 먼저 문제를 보고 얘가 어느 쪽에 붙어 있는지 파악을 하는 게 최우선. 그 다음은 그냥 직접 그려서 어디랑 어디랑 같은지 확인을 하시고, 그런 식으로 풀다 보면 자연스럽게 빠르게 외워지겠지요. 됐냐? 자, 중심이 직선 x 플러스 1, 2에 있다. 이거 문자 하나로 세팅할 수 있는 거지. 중심의 x좌표를 a라 두면 y좌표는 a 플러스 1이라고 잡을 수 있는 거네. 됐지? 그리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지난다 그러면서 x축에 접한다 돼 있네. 자, 얘 x축 어디에서 접하냐? 아래야 위야? 아래야 위야? 아니 지나가는 점을 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지난데 저 점은 밑에 있을 거 아니야 당연히. 그럼 당연히 원이 x축에 접한다 라고 했는데 지나가는 점이 밑에 있으니까 당연히 아래쪽에서 접하겠지. 위는 아니겠네. 됐냐? 대충 그린 거야. 그지? 위아래인지만 알아내면 끝이니까. 따라서 이러면 이제 반지름의 길이가 뭐랑 똑같아? y축 잠깐만 그거 보면 y좌표 쪽이랑 같은 거야. 그치? 즉 y좌표랑 같은 건데 밑에 있기 때문에 부호 바꾼 거랑 같겠네. 됐냐? 이렇게 쓸까? 됐지? 따라서 최종적으로 이 원은 미지수가 몇 개로 된 거야? 한 개가 된 거네. r도 a고, 그지? 따라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지난다라는 힌트 쓰려면 관계식 찾아야지 쓸 수 있지? 집어넣어야 되니까. 따라서 관계식 세워주면 되겠네. 중심이 a, a 플러스 1인 원방 세워줍시다. 여기가 반지름 제곱, 즉 지금은 제곱해서 쓸 거야. 실은 저 마이너스는 당장은 큰 의미가 없네. 됐냐? 이 원의 방정식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지난다니까 x와 y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 주시면 a 값이 나오겠지. 됐냐? a 값이 여러 개 나온다면 또 조건 따지시고. 둘 다 답이면 둘 다 답인 거고. 됐나? 지금은 풀어보시면 a 값이 이거 위에 풀어보시면 중근 나와서 a 값이 하나밖에 없기는 합니다. 마이너스 2. 됐지? 됐지? 계산은 생략. 다시 마이너스 2를 대입해 주시면 원의 방정식 완성. 됐냐? 됐지? 자, 그 다음 y축 접하는 것도 해봅시다. 맨 밑에 226번. 자, 원이 0.3, 마이너스 1을 지나고 일단 집어넣는 거 확보. 집어넣을 수 있어. 그치? 미리 넣을까? 넣자. 3, 마이너스 1 지난대잖아. 원의 관계식도 이쁘게 잘 세워져 이쁘진 않나? 하여간 잘 세워져 있으니까 써줍시다. 됐지? 자, 따라서 6a 플러스 b는 몇이야? 14. 마이너스 14. 각 나오면 b로 정리도 가능해. 그치? 됐지? 그 다음 y축에 접한대잖아. y축에 접한다니까 어느 쪽에서 접하는지 좀 파악해 볼까? 어디서 접하겠냐? 왼쪽, 오른쪽. 지나가는 점을 봐라. 3, 마이너스 1이지. 3, 마이너스 1은 여기 오른쪽에 있는 점 아니냐? x좌표가 양수기 때문에. 따라서 어쨌든 접한다면 여기 오른쪽에서 접하겠네. 됐냐? 그럼 이 길이가 뭐랑 같은 거야? 중심의 x좌표랑 똑같겠네. 됐나? 이거 중심 아니야? 중심 구하러 가자. 야, 중심 구해봐. 식 써봐. 자, 실력 좀 보자. 중심 몇 콤마 몇? 당연히 문자도 있겠지. 몇 콤마 몇? 마이너스 a, 2. 됐냐? 자,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반지름의 길이랑 x좌표랑 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여기 x좌표는 잡혀 있어. 반지름도 찾아야 되네. 자, 반지름도
불러봐. 반지름 뭐야? 플러스 2a니까 붙여줘야, 뒤에다 붙여줘야 될 건 그냥 a제곱. 맞지? 따라서 a제곱 반대편에 붙여주고, 그 다음에 플러스 4 와야 되고, 마이너스 b 이렇게 오고, 루트까지 씌워주면 이게 반지름이겠네. 됐지? 반땡한 거의 제곱이잖아. 완전 제곱식 규칙. 맞아? 반땡 제곱이잖아. 그지? 2a니까 반 나누면 a고, 제곱한 a제곱. 따라서, 자, 아까 여기서 찾은 게 뭐야? 반지름의 길이와 중심의 x좌표가 그대로 같은 거지. 부호 안 바뀌고. 그러니까 이거랑 같은 거네. 아마 이게 양수인 거 보니 a가 음수인가 봐. 어쨌든 저 마이너스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굳이 그대로 얘랑 정직하게 그대로 같아야 되는 그림이야. 됐지? 루트 뺏겨야 되니까 양변 제곱하면 마이너스 어차피 날라가겠네. 뭐야, b가 나오네. a 지워지네. b는 4. b가 4면 뭐 여기서 a도 나왔지 뭐. 됐냐? 좋아. 그 다음 옆에 보시면 x축, y축 동시 접하는 원은 좀 중요한 사실이 하나가 있기 때문에 보자. 자, 내가 직접 그리기는 너무 오래 걸리니까 이 그림을 빌려다가 하자.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면 일단 당연히 직관적으로도 알겠지만 다 똑같지. 뭐가 다 똑같아? 중심의 x좌표랑 중심의 y좌표랑 반지름의 길이가 다 일치하지. 맞아? 그치? 그러니까 a랑 같고 b랑도 같고 r하고도 다 같은 거야. 맞냐? 따라서 원의 방정식을 a 또는 b 또는 r 아무거나 한 문자만 써서 한 문자로 쫙 쓸 수가 있는 거야. 맞아? 그런데 그럼 이제 선생님 a로 해요? b로 해요? r로 해요? 실은 네 맘이거든? 그런데 권장은 r. r로 하는 게 좋다. r로 해라. 왜? R 제곱이 있으니까. 아니. 여기 a와 b는 애당초 좌표 세팅이기 때문에 a와 b는 당연히 플러스 마이너스 값을 다 가질 수 있어. b도 플러스 마이너스 값을 다 가질 수 있어. 그러나 r은 세팅 자체가 반지름의 길이기 때문에 양수만 설정하지. 그러니까 니들 이렇게 A인데 막상 알고 보니 음수 이런 거 북소수 때부터 졸라 헷갈려서 계산 많이 틀리잖아. 그냥 양수라 고정된 R로 통일하는 게 제일 속 편하다. 그리고 그래서 여기도 다 R로 해놨네. 그러니까 여기 1, 4분면에 있으면 R, R이고 여긴 마이너스 R, R인 거고 마이너스 R, 마이너스 R 여기는 R, 마이너스 R 맞냐? R이 제일 속 편하다. 됐나? 됐지? 따라서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면 문자를 싹 다 통일할 수 있는데 권장은 r로 통일하는 걸 추천한다. 저렇게 됐냐? 됐지? 그리고 실은 이 그림에서 제일 중요한 건 여기 딱 보기 좋게 안 그래도 숨겨져 있네. 이 두 직선의 존재를 항상 염두하고 계시면 문제 풀 때 편한 순간들이 있어요. 이 두 직선을 항상 마음속에 품고 있어라. 이 두 직선이 뭔데? 얘는 y는 x라는 직선이지. 원점 지나가고 기울기가 r분의 r이니까 1일 거 아니야. 얘는 y는 마이너스 x라는 기본 직선이거든. 원점 지나가고 기울기가 r분의 마이너스 r이라서 마이너스 1이잖아. 맞아? 이 두 직선이 왜 중요한데?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 반드시 100% 이 둘 중 하나의 직선 위에 중심이 있어요. 됐냐? 됐지? 됐지? 이 점을 잘 이용하면 나중에 문제 풀 때 뭐 예를 들면 이런 문제 아마 제도 있을 건데 그냥 내가 그림을 그냥 대충 보여줄게요. 이런 문제 풀 때 약간씩 도움이 될 수가 있어. 이런 원을 만약에 찾아야 된다. 예를 들어 해봅시다. 됐냐? 자, 그럼 이걸 만약에 내가 그림적으로 위치를 찾아야 된다고 쳐보자. 그럼 그럼 일단 저 직선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기울기가 2분의 1 정도 되니까 대충 요 정도라고 치자. 자, 상상으로 찾을 수 있어? 중심이 이 위에 있다는 얘기는 예를 들면 중심이 여기 있어야 되고 원이 이렇게. 반지름 커질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
뭐 이런 식으로 원이 생성이 된다는 얘기야. 그 중에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이 어디 있을까? 찾아줘? 하나는 찾아지지 않아요? 대충 그림으로? 저기쯤이요 하고 찾아지는데 없어? 있냐? 뭐 대충 여기 어딘가에, 여기는 그래도 상상할 수 있지 않아? 요쯤에 이런 식으로 있겠구나. 맞아? 딴 데 더 없어? 저기 끝이야? 여기에? 여기 어딘가? 아, 여기 어딘가에서 이렇게? 그럼 저쪽은? 저쪽도 저기 갔을 때 어딘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림으로 애매한 순간이 왔을 때 아까 그 두 직선을 떠올리세요.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 아까 이 직선 무조건 중심이 그 위에 있어야 되거든? 여기다 그려. 이때 기울기를 지켜서 그려라. 얘가 기울기가 2분의 1이기 때문에 요 Y는 X는 기울기가 더 클 거야. 저 노란 거보다. 그걸로 확실하게 감을 잡을 수가 있지. 여기는. 그리고 아까 저 아저씨 말대로 여기에 있을 거야. 그리고 아래쪽엔 없어. 안 만나잖아. 이런 식으로 보조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구하기도 되게 아까처럼 막 부호가 뭐 R이 막 플러스 마이너스네 그럴 필요가 없는 게 이 직선과의 교점이기 때문에 연립하면 되잖아. 즉 만약에 내가 이 점을 찾아야 되면 얘랑 얘를 연립하면 찾을 수 있는 거고. 맞지? 부호가 헷갈릴 그런 것도 없어. 그냥 직선을 찾아서 연립해버리는 거니까. 여길 찾고 싶으면 얘랑 얘를 연립하면 될 거 아니야. 됐냐? 이런 식으로 유용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요 두 직선의 존재는 좀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된다. 알겠지? 하여간 이거 해봅시다. 2,1을 지나고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 따라서 아까 그 4개의 원을 상상하는데 이것도 대충 알잖아. 아직은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 없으니까. 응? 여기 지나간대. 여기 지나간대. 당연히 1, 4분면 쪽에서 접하는 그냥 전부 다 R 이렇게 잡히는 그런 상태겠네. 됐냐? 하나 더 있는 거 상상돼? 하나 더 상상돼? 뭐 이 정도는 되지 않나? 아닌가? 안 되나? 안 되면 식으로 찾으면 돼. 이게 꼭 안 되면 문제를 못 풀고 그런 거 아니야. 상상이 되면 좋고, 이런 식으로 있겠구나 하고 상상력도 키워놓으면 좋고, 됐냐? 상상이 안 되면 그래도 하나라도 확실히 찾고 계산을 하면 나오겠지. 그럼 이 원은 반지름도 R, R에, 그러니까 원의 중심도 R, R에 반지름도 R 완전 풀 세팅하고 풀면 되겠네? 지나가는 점 힌트 쓰려면 뭘 세워야 돼? 방정식을 세워야지. 관계식을 세워야지. 근데 문자는 어차피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쭉 원의 방정식을 세워놓고 2,1을 집어넣으시면 되겠지. 됐냐? 계산은 생략. 그렇게 계산해 보시면 2차 방정식으로서 R값이 2개가 나올 거야. 1 또는 5. 그럼 이거 보고 알 수 있지. 아마 1이 여기겠네. 그럼 5가 5,5 여기 어디지? 그러니까 색깔. 여기 5,5 여기 중심 지나면서 뭐 이렇게 원이 있나 보구나 하고 이제 그림 상상하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는 거지. 그려져서 어차피 그리고 상상이 됐어도 구하려면 식은 세워야 돼. 됐냐?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여기 한 원의 중심인 5,5와 지금 여기 찾은 1,1이랑 이 거리재라는 얘기니까 거리 재시면 되네요. 됐냐? 야, 이거는 너무 뻔한 거 아니야? 4 아니야? 4 아니야? 맞아? 직각 2등변 삼각형이네. 기울기가 1이라. 그치? 4루트 2가 정답이겠네. 됐냐? 점과 점 사이 거리 써도 되고. 자, 다음 장. 여기 밑에는 해보시고요. 딱 다음 장 여기까지. 원의 아주 대표적인 문제 유형 중에 하나인 요거까지는 그래도 맛을 보고 끝내야지. 자, 지금 얘가 이제 어떤 상황인지 한번 봅시다. 자, 이런 상황이거든. 일단 자네들 비슷한 문제 이차 함수 때 공수 1에서 했던 거 잠깐만 보자. 공수 1에서 이런 문제 풀어봤지? 이차 함수 있고 직선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 직선 위에 점 P와 직선 사이에 이 거리에 최소값 구해라. 이 문제 풀어봤지?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즉 이 직선을 이렇게 평행이동해서 여기에 딱 접하는 그 순간을 찾아야 되지. 그때 여기가 최소기 때문에. 맞아? 그래서 원에서도 원 위에 점이 있고 직선 바깥에 찍 그려놓은 다음에 자, 떨어진 거리 최소 구하세요 라는 문제가 또 있어. 뒤에도 있어. 그래서 일단 첫 번째 풀이 방식은 맞아. 이 방법으로 풀어도 돼. 얘를 살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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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 하면은 딱 접하는 이 순간을 찾는 거지. 즉 원과 직선이 접하는 걸 쓸 거야. 뭐 지금 당장은 안 하겠지만 원도 결국은 y에도 제곱이 붙어 있어서 그렇지 원도 결국은 2차식이다. 원과 직선을 연립하면 몇 차 방정식 나오겠냐? 2차 방정식 나와. 똑같이 그 2차 함수할 때처럼 그럼 접해야 되니까 판별식이 0이다 이렇게 풀 수 있어. 그런데 원은 그렇게 안 풀어. 왜냐하면 계산이 그지 같거든. 이거 y에 여기다 집어 넣어가지고 그거 여기 제곱이랑 전개랑 다 해야 되잖아. 맞아? 그래서 원에서는 연립해서 판별식 하는 거를 당연히 할 수는 있으나 잘 안 쓰고 뭘 이용하느냐? 원의 성질을 이용해. 원의 성질, 정의, 뭐야? 중심에서 떨어진 거리가 다 같은 점을 모아놓은 게 원이잖아. 맞아? 그치? 따라서 지금 가장 최소인 경우는 이렇게 찾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 직선이랑 거리 재려는 거지. 이게 필요가 없어. 그냥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1단계 재주시고요. 맞아. 반지름의 길이를 제외시켜주면 그럼 요 남은 간격이 최소값이 되는 거야. 즉 원의 중심을 이용하는 거야. 그러면 그때의 점 P는 당연히 여기 있을 때겠지. 됐냐? 자, 한번 비교해 본다면 만약에 P가 여기 있어. 그럼 이 상태로 한번 여기에서 P 찍고 중심으로 돌아가는 코스는 이렇게 되겠지. 야, 요쪽 라인이랑 누가 더 길어? 그러니까 지금 누가 더 짧아? 당연히 이게 더 짧지. 아니, 지금 얘도 볼 필요 없어. 그냥 이거랑 누가 더 짧아? 이게 더 짧지. 그럼 그 상태에서 동일한 길이인 반지름을 똑같이 뺐을 때도 누가 더 짧아? 얘가 더 짧을 거야. 이렇게 구하는 거야. 맞아? 최대는 어디게 그럼? 중심 지나가는 상태로 연장선 그었을 때 여기가 최대값이 될 거고. 맞아? 그지? 그래서 원은 그 최대 최소 구하는 예외적인 상황, 원만의 특별한 방법으로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는 보면 원 위에 중심이 주어져 있거든. 아니, 중심이 아니라 점이거든. 자, 얘는 지금 그림을 보면 원이 이렇게 있고 직선이 아니야. 바깥에 그냥 점이 있어. 이래놓고 원 위에 점 이거 최소값 구하란 얘기야. 방금 미리 보여준 대로 원의 중심을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다. 직선이랑 같은 원리야. 이 길이를 재버려. 그리고 반지름의 길이를 제외한 이 길이가 최소값이 되는 거야. 됐냐? 같은 원리야. 됐어? 오히려 얘는 점이기 때문에 뭐 아까 뭐 공수 원에서처럼 무슨 평행이동해서 접하는 그런 개념이 없어. 맞아? 그냥 이렇게 구하시는 거야. 최대는 언제겠어? 그대로 연장선 연결됐을 때 여기에 있을 때가 최대값이 되는 거고. 됐나? 됐지? 따라서 A 좌표가 마이너스 2,1 원의 중심의 좌표가 중심 몇이야? 2, 마이너스 4네. 됐냐? 반지름 몇이냐? 4 더하기 16 빼기 4의 루트지요. 4겠네. 됐냐? 반지름이 4. 자, 그럼 따라서 이 점과 이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일단 재주시면 몇이냐? 16 플러스 25 41이네. 루트 41. 됐냐?
따라서 최솥값은 루트 41에서 요게 루트 41인 거지. 반지름을 뺀 게 최솥값, 최대값은 다시 루트 41에서 반지름을 더해준 길이가 최대값이 되겠네요. 따라서 둘이 곱해라 그랬으니까 뭐야 이거 합차 공식이죠. 맞냐? 둘이 곱하게 되면 제곱 빼기 제곱으로 계산은 순식간에 끝나게 됩니다. 됐니? 그리고 항상 말하지만 방금 이렇게 반지름 빨리 찾은 것 또는 중심 찾은 것 요만큼이라도 못 따라 잠깐만 이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냥 정직하게 직접 완전 제곱식으로 다 고쳐보면서 대신에 다 고치면서 비교는 해. 얘는 완전 제곱식 고치려면 반땡 제곱 4 붙여야 되잖아. 대신 이렇게 고쳐놓고 내가 지금 빠르게 계산한 거랑 비교해봐. 아, 저게 그렇게 된 거구나. 저게 저렇게 된 거구나. 비교까지는 해봐. 얘는 뒤에 뭐 붙여야 돼? 16 붙여야 되잖아. 자, 그래서 는 해놓고 여기 맘대로 붙인 4를 여기서 바로 되갚아 준 거고 여기 맘대로 붙인 16을 여기서 되갚아 준 것이며 원래 있었던 4는 넘겨서 갖고 온 계산 여기서 한 거야. 이런 식으로 이게 이거구나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 빠르게 해야지. 시험 때 시간 절약을 위해 되냐? 시험 때 와서도 이거를 이렇게 고치고 앉아 있으면 그럼 당연히 무조건 시간 모자라요. 됐지? 자, 따라서 이제 뭐 원 밖에 한 점에서 떨어진 거리 최대 최소 알겠지? 그러면 이렇게 또 표현을 숨겨놓은 거 이거 일단 앞에 앞단원에서 했을 텐데 기억나나? 이거 기억하나? 와우. 저 표현이 뭘까? 뭐더라? 일단 원은 지금 원은 보기 좋게 나와 있네. 0,0에 반지름 길이 2네요. 근데 원 위의 점을 하나 P라고 A, B라고 설정해 놨네. 이거 뭐야 이거? 이거 거리 잰 거잖아.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잰 거지. 자, 보고 말해보자. A, B랑 누구랑 거리 잰 거지? 마이너스 4,3이랑 거리 잰 거네. 됐냐? 따라서 지금 이것의 최대값 구하라는 말은 이 그림에다 표현해보면 마이너스 4,3이라는 점과 A, B라는 이 길이의 최대 구해라 인 거네. 즉, 원 밖의 한 점에서 원 위의 점과 떨어진 거리의 최대 구해라 라는 문제를 표현을 저렇게 숨겨놓은 거지. 됐지? 당연히 최대는 언제? 원의 중심과 연결한 이 라인에서 연장선 반지름만큼 더한 길이 요 길이가 최대 길이가 되겠지요. 됐냐? 따라서 1단계 원의 중심과 떨어진 거리 구해야지. 야, 몇이야? 0,0이랑 저거잖아. 몇이야? 5. 근데 반지름이 2이기 때문에 정답은 7.